영희는 엄마 아빠와 떨어져 삽니다. 엄마 아빠는 가난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보험료를 영희가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10살 아이에게 체나백을 독촉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영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제도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아름다운 재단. 자, 이제 보통약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보통약관 앞쪽까지. 자, 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야, 마술사 한번 읽어봐. 마술부리들 읽어봐. 아, 우리 마술은 언제 해요? 해봐. 1. 목적부터. 목적. 보험계약이 왜 2라고? 이 보험계약.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상해 등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체결됩니다. 2.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이해 계약의 다른 조항에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게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데, 여기에 용어가 정의가 돼 있고, 이 다른 계약에서 정의되지 않는 것들은 보통 약관에 전부 다 따라가잖아요. 약관들이. 그래서 특별 약관에 이거는 뭐다 저거는 뭐다 라고 설명이 굳이 나와 있지 않으면 대부분 다 보통 약관을 따라가기 때문에 보통 약관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중에 이제 여기 내용이 계약자, 수익자, 보험 수익자, 보험 증권, 진단계약, 피보험자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오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해, 이 부분이거든요. 이 손해보험 약관에서는 상해라고 표현을 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생명보험에 재해라고 있죠. 재해. 개념은 다릅니다, 완전히. 제가 그 보험 처음에 판지 얼마 안 됐을 때 뭐라 그랬냐면, 생명보험 약관에 재해 사망 시 얼마를 줍니다 그랬을 때 내가 뭐라고 하고 고객한테 얘기를 했었냐면, 얘는 태풍이나 지진, 해일 같은 걸로 죽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니까. 재해니까. 자연재해니까. 생각해봐라. 이 재해로 죽을 일이 많겠냐? 많지 않겠죠. 그 상해다. 그랬거든. 상해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냐. 지금 원래 모르는 게 용감해요. 근데 고객이 그렇다고 그러면서 정말 또 산재에서 말하는 재해는 또 틀려요. 산업재해. 산업재해 또 틀리고, 생명보험에서 말하는 재해는 또 전혀 별개고. 그 뭐 자연재해 따로 있고, 산업재해 따로 있고, 보험 약관상 재해가 따로 있고. 그 용어 차이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여기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손해보험에서 말하는 상해는, 이게 우리 상법에 규정이 없어요. 상해가 뭔지. 단순히 이제 상법 737조에 보면은 상해보험자의 책임에서 상해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에 급여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만 규정하고 있지. 뭐라고? 상해가 뭔지는 없어. 뭐라고? 요거 읽으신 거죠? 그거는 약관이고. 따로 가져오셨어요. 이거 주고 가셔. 이따 타이핑 친다. 그래서 약관에는 뭐라고 규정을 해놨냐 하면, 보험회사마다 약간 다른데, 이제 우연한 외래의 사고는 똑같아요. 급격하고도. 그러니까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뭐 의수, 의족, 의안, 의치, 신체 보조 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 판결은 또 약간 틀려. 2013년 판결이니까 뭐 지금 현재 약관하고 같습니다. 근데 이제 취지는 똑같아요.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 외래의 우연한 돌발적인 여기 하면 급격한, 이렇게 이제 급격하고도 우연한.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뜻한다, 이렇게 대부분 판결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이 약관을 그냥 해석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이 세 가지가 다 만족돼야 돼요. 급격하고도 우연한. 그게 상해다. 그게 상해다. 교통사고가 이거예요? 그렇지. 급격하고도. 그거는 교통사고 따로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해 따로 가입하고. 그러니까 우리 상해보험에서 말하는 상해하고 교통사고는 또 틀려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대? 복잡해야지.
많이 팔아먹지. 서우의 연기력이 어떻게 점점 해야 더 돼? 좋아지는 거야. 아 연기력 좋잖아.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지금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하고 이제 웬만한 건 안 막히잖아. 서우의 연기력. 그리고 이제 그런데 여기 또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우연한 외래의 사고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연한 사고는 또 뭐냐? 이거 또 대법원에서 또 해석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해놨느냐? 상해보험 계약에 담보되는 보험사고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 예측하면 안 돼요. 예측할 수 없는, 이게 우연성이 있는 거죠.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겁니다.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 겁나게 어렵게 해놨는데 하여튼 어쨌든 뭐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결국에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를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예요. 우연한 사고 가지고. 그러니까 상해 용어를 약관에 나와 있는 걸 법률 용어 또는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해석한 거야. 이게 상해다라고 이제 국어사전 쓰듯이 정의를 그렇죠. 한 거죠. 해석했고 이 판결이 지금 현재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 두 개 판결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두 개 판결이 뭔데요? 대법원 판결. 그러니까 상해가 뭐냐? 좀 전에 얘기한 거 형이 타자 얘기한 거. 쳐야 될 거. 얘가 멍 때리니까 한 번 더 물어본 거예요. 그 상해에 대해서 법원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재해는요? 재해는 이제 완전 달라요. 흔히 상해 재해 같은 거 아니냐고 뭐 생각할 수 있죠. 일반 상식으로는. 그런데 이제 우리 생명보험 약관에 재해 분류표라고 아예 규정을 해놨어요. 이제 두 가지, 1항, 2항 두 가지거든요. 두 개만 규정해놨어. 뭐라고 했냐? 1.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 통계청에서 만든 겁니다. 질병분류표지, 질병분류표. 질병분류표 상의 S00부터 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아까 상해는 급격성이 있었죠. 급격하고도. 급격성이 없어요, 여기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두 개만 있어. 상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급격한 게 없습니다. 2번.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원래 이제 상해는 외부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내적으로서 발현되는 게 아니라. 근데 감염병은 이제 외부에서 오는 이제 콜레라 요거 이제 뭐 전염병은 외부에서 오잖아요. 내적으로 발현되는 건 아니잖아. 발현되는 건 질병인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슬,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 간염. 요거는 재해로 분류를 해놨어요. 나머지는 재해가 아니야. 나머지 또 재해 아니라고 하는 걸 또 상세하게 또 써놨어요. 2항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그러니까 재해는 재해인데 아니라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재해가 아닌 건 아니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번 뭐 근데 사실 이건 재해가 아니잖아. 이거는 하면 아무도 몰라요. 뭔지. 그러니까 일병, 질병. 내가 쓸 거야. 아니, 일번 질병은 재해 상해가 재해가 아니고 질병 내부로부터 발현되는 거니까.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 그러니까 원래 거의 다 갖고 있었어. 다 갖고 있었는데 외부 요인이 약간 들어온 거예요.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 악화된 경우 이건 보상 안 하겠다는 거지. 외부 요인이 있긴 있었는데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 근데 이걸 지금 보험에서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해. 허리 디스크. 디스크가 거기에 많이 해당하죠. 디스크가. 디스크. 근데 디스크도 지금 사실상 거의 보상을 합니다. 하긴 하는데 이제 의사가 이거 100% 질병입니다 이러는 거. 99% 질병이고 외부 요인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M 코드로 상해 기여도를 그렇죠. 사실상 퇴행성인데. 그래서 질병의장에 제가 손에 사는 사지만 거의 대인생이죠. 사실상 어떤 의사도. 제가 지난번에 어떤 우리나라 스포츠 의학계 권위적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허리에 있는 추간판이 튀어나올 정도의 외상이면 그 정도의 외상이면 척추뼈가 부러진다는 거예요. 뼈가 부러져 버린다. 그 정도 외상으로 튀어나온다면. 근데 사실 그 사람 말이 다 맞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파열이 되는 게 있거든요. 위아래 충격을 받아서
디스크 파일되는 거 있거든. 그건 외상. 요지는 뭐 이런 뜻이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는 디스크는 절대로 외상으로 오지 않는다. 아예 확신을 해버려. 그 의사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건 너무 심하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런 의사도 있어요 지금 현재. 네, 사실상 요즘에 고객이 의사한테 가서 저 S코드로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어. 그래서 이제 거기 공차하면 잡혀가요. 이제 간단하게 결론을 내면 안 되죠 의사가. 이제 길게 못 하니까 간단하게 결론을 내면은 상해하고 재해는 개념이 다르고 그 개념이 법률상 개념은 아니고 약관상 개념이다. 약관에 이렇게 규정을 해놨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현실에서는 일반인들은 재해냐 상해냐 구분을 못하죠. 자, 그 재해냐 상해냐를 갖고 보험 설계사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천재지변. 뭐 그러니까 이 약관상의 재해는 일부의 질병도 포함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범위가 다르고 보장하는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상해가 넓으냐 재해가 넓으냐 이런 걸로 싸우고 상해는 되고 재해는 안 되고 재해는 되고 상해는 되고 뭐 이런 걸로 싸우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입상 금지 편말을 무시하고 등산했다 추락하면 재해냐 상해냐, 재해에서 나오냐 상해에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게 상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 우연해야 하는 거고, 재해는 급격한 외래 사고. 급격성이 없어. 우연한 우발적인 우연한 우연성과 사고. 외래성은 있는데 급격성이 없어요. 결과까지 도출을 예상을 해냐 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입상 금지 편말을 갖고 보고 들어갔으면 일부러 들어간 거라는 거지. 우발적인 게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상해는 안 나오고 그렇죠. 재해는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인데 이게 재해는 점진적으로 된 것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급격한 거는 갑자기 들어오는 거잖아. 점진적인 게 아니라. 안 보고 들어가면 되지 뭐. 근데 입상 금지 편말이 써 있는데 못 거기를 봤다고 보고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상해가 보상이 안 될까요? 왜 안 돼? 되지. 되지. 왜냐면 그거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다 있잖아. 왜냐면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들 중에 정말 무식한 개벽다구 같은 것들이 입상 금지 뭐 언어가 들어갈 수 있어, 순화되는데? 입상 금지 많이 안 적혀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입상 금지가 써 있는데 들어가면 일부러 그랬기 때문에 상해에서 보상이 안 된다는 거.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일부러 되질라고 입상 금지하는데 갔겠어? 어? 자기가 죽으려고 그렇게 입상 금지는 행정적인 거고. 물론 이제 입상 금지 산에 올라가서 자살할 마음은 먹고 뛰어내려버렸다. 그것도 별개의 문제지. 그거는 이제 자살 안 한 것처럼 이제 신발 모아놓지 말고 뛰어내리면 되는 거고 그거는. 신발 모아놓으면 그건 또 별개의 뭐 자살에 대한 입증 신발은 책임은 안 모았는데 유서가 발견되고 막. 아니, 산에 가서 자살한 사람. 자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사에 있어요. 근데 자살을 명확하게 입증을 사실은 못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졌어. 무조건 자살이라고 그래. 경찰들도 별게 없으면 자살로 추정해요. 그런데 누가 밀었는지 미끄러졌는지 알게 뭐냐고. 그렇잖아요. 아니 그럼 베란다에서 이불 털다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이불을 털다가 이불이 무거워서 확 내려가는데 이불 잡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 네, 거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자살로 추정해. 경찰은 그냥 뭐 방법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입상 금지 팻말에 써져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떨어져서 돼지면 재해는 되고 상해는 안 된다는 게 진짜 무슨 이거 우리 방송에서 몇 번 다뤘던 얘기잖아. 네. 그러면 아니 입상 금지하고 상해하고 뭔 관계가 있어? 이게 실제로 생명보험사 설계사들의 신입 과정에도 심지어 이런 근데 그러니까 이걸 선보 설계사들이 많이 깨잖아요. 선보 깨면서.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교육을 그딴 식으로 시키니까 설계사들이 바보 소리 듣는 거야. 잘못 이야기하면은. 네, 여기 또 뭐 여기 또 나와 있는 게 건물에서 뛰어내렸는데 다리가 골절됐었다면 재해는 되고 상해는 안 된대. 아니 부러질 줄 알고 뛰었겠어? 빨리 가려고 뛰었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럼 소리야. 계단에서 뛰어내려가면은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인터넷 상에 나와 있는 그 재해와 상해 이 차이점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 사람 어떡하지 근데? 뭐 누군지 안 밝혔잖아.
아시던데 어딘지. 이거 이름은 없던데 이라는 그건 알 수는 있어요. 결이라고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편집해. 삐. 그리고 이거는 이 손해사정사가 한 거에는 그 얘기가 없어. 얘는 이 삑 해야 되는데 자사와 자살에 대한 얘기만 했지. 그 뒤쪽에 나와 있는 애는 어설픈 설계사가 자사는 뭐 약관에 없으니까. 근데 얘기 시가 똑같은 거 보면 어디서 또 갖고 왔어, 베꼈어. 글만 따로 쓰고. 그러니까 이게 다 있다고 얘기들. 여러분들 상해 손해보험 설계사들요. 손해보험 설계사들은 상해는 되고 재해는 되고 상해는 안 되는 거 쫄지 마세요. 대부분 다 돼요. 상해는. 그 대신 이제 특정한 질병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오히려 재해 쪽에서 예를 들어 사막을 걷다가 또는 일사병이라고 하죠. 열사병, 일사병 같은 거는 재해에서 오히려 보상을 안 하잖아요. 안 하게 돼 해놨잖아. 네. 열에 의한 거. 근데 상해는 보상이 될까요? 상해? 그건 외래로 왔으니까 이제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양주영입니다. 어쩌다 보험 설계사 시즌 2의 약관을 공부하다 보니 생명보험 설계사와 손해보험 설계사 그리고 잘 모르는 보험 설계사 간에 다툼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하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양주영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하세요. 010-4850-4416. 자,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는 이 새끼가 하는 말이 믿을 말인지 안 믿을 말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약관을 기준으로 봐야겠죠. 자, 약관을 일단 보려면 포탈, 네이버 포탈이죠. 다음은 다음 포탈이라고 합니다. 포탈에서 각 생명보험, 손해보험 하나씩 약관을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강의의 약관은 동부화재 약관이고 동부생명약관에서 재해를 다운받고 재해 관련되는 걸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자, 일단 동부화재, 화재, 네,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엔터. 그럼 동부화재 나오죠? 클릭. 약관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공시실에 들어간다고 해야 됐죠. 공시 안 보이죠? 여기 공시 어딨어? 없죠. 이럴 때는 아래쪽에 있어요. 이럴 때는 아래쪽에 쭉 내려보면 여기 있네요. 공시 정보 보이죠? 이 중에 상품 공시에 들어가면 뭐 많이 나오는데 요 좌측 또는 우측 상단에 상품 목록 및 기초서류, 상품 목록이라고 써있는 걸 찾아야 돼요. 상품 목록 및 기초서류. 판매 중 상품, 판매 중지 상품 보이시죠? 판매 중 상품에 참 좋은 패밀리, 그러면 뭐가 나왔죠? 1701. 여기서 상품 약관 PDF로 되어 있는 걸 출력하게 되는데 만약에 본인 컴퓨터에 요걸 클릭했는데 열리지 않으면 요 위쪽에 보시면 아크로벳 리더라고 보이시죠? 요걸 다운로드해서 설치하시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클릭했을 때 안 보이면 요거부터 설치를 하고 요걸 다시 클릭하라는 얘기죠. 눌러 보겠습니다. 자, 상품 약관이 열리는데 엄청 많죠. 자, 이걸 어떻게 찾느냐? 상단에 찾기. 이 찾기가 없으면 편집, 여기서 아니지, 찾기, 편집에서 찾기 요걸 눌러보면 요게 다시 열리게 됩니다. 자, 찾기에서 우리가 보는 거는 보통약관이죠. 보통약관 엔터 치면 보통약관과 관련되는 게 찾아집니다. 엔터 한 번 더. 넘어갔죠? 보통약관 엔터 한 번 더. 엔터. 자, 여기서 저희가 찾는 걸 봐야겠죠. 보통약관 요 부분을 지금 어쩌다 보험 설계사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상해 보험기간 중에 급격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 요 부분이 문제죠.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 그쵸? 그럼 아래쪽으로 다음 장 넘겨보면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또 다음 장에 넘겨보면 이런 게 있는데 결국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만큼. 자, 이제 생명보험걸 하나 찾아볼까요? 자, 생명보험은 동부생명 누르고 열어보고, 자, 여기서도 공시실을 찾아야 되는데 잘 안 보이네요. 그죠? 공시실 아래도 없고, 그죠? 위에도 없고.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여기 있네. 공시실. 여기서 공시실을 눌러서 찾을 수도 있고, 잘 없을 때 여기를 누르면은 지금 공시실이라는 게 나오고, 이 중에 판매 상품 보면 여기서 상품명을 눌러서 찾을 수도 있죠. 이게 없는 곳은 홈페이지마다 전체 메뉴라는 게 다 있거든요. 전체 메뉴를 쿡 눌러보면 여기서 공시실을, 요 큰 제목 공시실을 찾아가면 됩니다. 고객센터, 회사 소개, FC 공시실, 여기 보이죠? 여기서 판매 상품 공시, 이쪽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동부생명의 대표 상품은 유니버셜 더블이죠. 변행 유니버셜 더블도 있고, 유니버셜 더블 하고 검색 버튼, 뭔가 나왔죠. 유니버셜 더블에서 약관 판매 기간 확인하시고요. 약관 눌러보면 뭐가 툭 나왔네요. 유니버셜 주계약의 약관이 따로 있고 특약의 약관이 따로 있어요. 생명보험은 통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상. 손해보험은 약관 하나에 다 모여 있는데, 생명보험은 주계약 약관 따로, 특약 약관 따로. 우리가 특약의 재해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약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면 뭐 다운로드 보기 이렇게 나오는데, 보기 눌러보면 지금 뭐가 다운로드가 됐죠. 열기 압축 파일로 나와 있네요. 이 중에 우리는 재해 사망 한번 열어볼까요? 더블 클릭. 자, 재해 사망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보려는 건 재해 사망 중에 뭘까요? 다 이런 걸 다 볼 수는 없고, 재해가 뭐냐만 보면 되죠. 그죠? 쭉 내려가 보면 이런 건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특이하게 체결 다 필요 없고, 특이하게 무효 이것도 필요 없고, 감액 해지, 뭐가 이렇게 많아. 그죠? 결국에 어쩌다 보험 설계사를 보다 보면 재해 분류표라는 걸 찾아야 된다고 했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잘 찾기 힘들면 편집, 여기서 찾기, 여기서 재해 분류표, 재해 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한다. 엔터 한 번 더 치면 재해 분류표가 띵 나왔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약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부생명 약관, 이거를 250 정도로 놓고, 재해분류표 있고, 자, 우리가 보려고 했던 내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죠. 상해의 정의는 아까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상해라 한다. 재해의 정의는 뭘까요? 그러면 재해의 정의는 뭐 따로 없어요. 이게 재해의 정의입니다. 이게 재해의 정의인데, 이 중에 가장 설계사들이 방점을 찍고 있는 게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죠.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우발적 외래의 사고, 이게 재해다. 명확하게 얘기하면 틀렸죠.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것이 재해예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그러니까 질병분류표의 S 빵빵부터 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가 아니고요. S 빵빵부터 Y84가 재해란 얘기예요. S 빵빵부터 Y84가. 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는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감염병 중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상해는 요건 병이니까 상해에 해당하지 않죠. 근데 재해에서는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S00부터 Y84. 물론 S코드가 상해를 나타내는 것이긴 하지만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중에서도. 그죠? 자, 이제 안 되는 걸 봐야겠죠. 자, 첫 번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가 상해다. 맞죠? 상해는 요것만 만족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 외에 안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안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것. 보장하지 않는 손해. 그리고 우발적 외래 사고.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재해는 요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재해부터. 재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가 있죠. 이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이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 악화된 경우, 이건 뭐 질병이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반복적인 운동. 과로는 과로사가 질병이냐 상해냐 질병분류 코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격심한 또는 반복적인 운동. 자, 격심한 또는 반복적인 운동에서 손해보험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 보겠습니다. 손해보험은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안 준다. 고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안 준다. 근데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준다. 자해, 자살이라고 해서 다 안 주는 건 아니다.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치면 준다. 자신을 해치는 것도 상해니까. 근데 상해 중에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안 준다. 고의로. 근데 요 경우에는 준다. 다음 장 한번 보죠. 넘어가. 오케이. 자, 여기도 수익자의 고의, 이 계약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은 질병도 아니고 상해도 아니니까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 외에는 고의를 제외하고는 전쟁, 외국의 무력 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전문 등반, 모터보트, 선박 승무원 요런 게 있어요. 자, 근데 재해는 반복적인 운동도 안 나오죠. 상해에는 반복적인 운동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없죠. 나옵니다. 상해는. 재해는 안 나오고. 그죠? 무중력 이런 부분은 뭐 여기 표기된 내용은 아니니까 빼고, 식량 부족, 물 부족 뭐 이런 뭐랄까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제외하고, 상세불명의 결핍 제외하고, 고의적 자해는 재해도 안 나오죠. 그죠? 고의적 자해는 재해도 안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 처형 안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 물론 뭐 요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자, 그리고 외과적, 내과적 치료 중에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일 때 재해는 안 나오죠. 근데 손해보험에는 상해에서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자해, 자살 또는 뭐 이거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해당하지 않고, 전문 등반, 모터보트, 성막 승무원이 아닌 다음엔 다 나온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는 외과적 치료상 의료사고도 보장이 안 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환자의 이상 반응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내과적 처치는 보장이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지만 결국에 외과적, 내과적 치료도 안 된다는 얘기고, 자연의 힘의 노출 중 급격한 액체 손실로 인한 탈수. 자, 제가 어쩌다 보험 설계사 앞쪽에 동영상에 보면 사막을 걷다가 열사병에 걸려서 죽거나 아니면 뭐 요런 것들은 상해냐 아니냐라고 봤을 때 상해에 해당될 수 있다 나왔죠. 근데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희한하죠. 우발적 익수, 물에 빠져 죽은 건 재해에서 보상이 안 됩니다. 우발적 익수. 상해는
그런 게 없죠. 근데 온라인상에서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제가 소위 말하는 개벽다구 같은 보험 설계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입상 금지, 수령 금지, 여기에 해당됐을 때 이걸 표지판을 보고 올라가면 상해가 아니고 재해는 된다고 했었죠. 이거 아닙니다. 입상 금지에 올라가서 사고가 나면 재해도 되고 상해도 되고, 수령 금지에 들어갔을 때 물에 빠져 죽으면 상해 보상됩니다. 왜? 죽을 걸로 알고 수령한 건 아니거든. 자살이 아니니까. 근데 재해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밌죠? 우발적, 익사, 익수. 그리고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뭐 먹다가 목에 낑겨 갖고서는 숨 안 쉬어지면 재해 안 나오는 거예요. 상해는 나옵니다. 그리고 인체 개구부, 구멍이 뚫린 곳이라는 얘기인데, 이물질로 뭐 이런 걸로 삼킴장애 이런 게 되면 재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상해는 됩니다. 제가 왜 이걸 얘기하는 거냐면, 오히려 요 질병의 부분 있죠. 이 재해 중에 감염병의 관리, 요 질병, 요 부분은 재해와 상해가 겹치는 부분이 아니죠. 요건 재해만 되는 거니까. 요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다치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상해가 오히려 더 폭넓게 보장이 되는 겁니다. 아직도 인터넷 블로그나 포탈 또는 네이버가 포탈이지, 유튜브 같은데 방송하는 보험 설계사들 보면 잘 모르고 여기저기서 퍼와가지고 그냥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관을 어쩌다 보험 설계사를 보시는 분들은 약관을 잘 보고 약관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자. 자, 여기까지 재해와 상해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은 제외하고 가장 확실한 것들 약관을 기준으로 마침표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오히려 상해가 이런 재해 면책 조항에서는 더 넓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해는 규정을 하나밖에 없잖아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만 되면 돼. 근데 재해는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 요것만 해주겠습니다. 1항, 2항. 이거 외에는 아닙니다라고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일부 그 질병 조항에서는 이제 상해와 전혀 다르게, 상해는 질병이 아니니까, 그렇죠. 재해는 질병이 일부 해당되는 애들이 있지만 오히려 상해가 더 넓은 경우도 있다. 그렇죠. 예, 오히려 상해가 넓은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자연재해 뭐 이런 것들. 뭐 근데 일반 사망에서는 이제 상해에서는 보상을 안 하는 내용들이 사변, 전쟁 뭐 이런 것들은 상해 사망에 해당되지 않지만, 뭐 일반 사망에서는 뭐 보상을 한다 안 한다 뭐 이따위 얘기도 있긴 한데. 전쟁 나서 죽으면은 뭐 보상받을 수 있겠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신체 부분에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 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신체에 포함한다. 포함하죠. 신체화 됐으니까.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 의치라고 하면 임플란트를 의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아니지. 근데 임플란트는 식립, 아예 심는 거잖아요. 심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아예 고정되는 애들은 신체가 맞다. 신체화되어 있는 거지. 신체화. 그러니까 의수는 끼웠다 뺐다 하는 거잖아요. 이거 신체화는 아니지. 틀니도 뺐다 꼈다 하는 거고. 근데 인공장기는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인공장기, 인공관절, 임플란트. 그렇죠. 그리고 똥꼬에 그 수술해갖고 같이 굳어서 이렇게 굳는 똥.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아예 이식이 돼서 그 기능을 하는 거, 신체화되어 있는 거는 이제 장구는 아니니까. 그러면 신체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로 망가지면 상해지. 네. 그러면 임플란트 등 인공장기 등이 외래에서 들어온 어떤 충격에 의해서 망가지면 그건 보상받을 수 있다. 그렇죠. 상해니까. 근데 안경이 망가졌거나 죽탱이를 때렸는데 틀니가 날라갔거나 틀니가 날아가서 망가졌거나 이식된 건 아니니까. 네. 그건 상대방한테 청구해야죠. 자,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렇게 후딱 넘어갔던 내용들을 하나씩 다 찝어보기로 하고, 첫 시간 약관의 34페이지 프로미 참조원 패밀리 라이프 34페이지 상해까지 했습니다. 저희끼리 다음에 또 하고, 필요할 경우에
모시는데 다음 시간에 나오실 때는 아까 그 비례 보상에 대한 산식 칠판에 사례를 세워서 그렇죠. 사례가 있어야 돼. 네. 사례 세워서 이제 사례를 입원하고 통원 한 최소 2가지. 입통원하고 뭐 그것도 알아서 준비하시겠지. 그래요. 그러면은 스토리가 있으면 이해도가 높아요. 그게 이제 그 독립 책임의 비례 보상 방식은 우리 전 보험 계약에 다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러니까 독립 책임액 비례 보상 방식은 외워봐. 독립 책임액 비례 방식. 비례 보상 방식. 비례 보상 방식. 그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모든 보험 계약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방식이 다르고, 그러니까 보상 방식이 다른 경우 같으면 그냥 뭐 갖고 가는 것만 하면 돼. 그러니까 보험금 분담하시면 되는데 다른 경우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 뭐 외래 통원 요거는 이제 우리 실비보험에 해당되는 거고 화재보험도 이렇게 해요. 독립책임으로 화재보험도 그리고 정책보험도 이렇게 하고 배상 책임도 이렇게 하죠. 실손을 2개를 가입해놨잖아요. 보험사 각각 다를 때는 한 곳에 그냥 접수를 하면은 알아서 보험사끼리 해서 그냥 아니야. 이거 어디에 가입돼 있으니까 오히려 여기서 청구하세요 이런 경우도 오히려 그래요? 나는 그냥 내 저기 M사에다만 청구하는데 이 한마디를 더하면 거기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알아서 해주는 경우도 근데 있고. 지금 실손보험은 네. 모든 보험사가 똑같지 않나요? 똑같아요. 가입 시기에 따라서. 가입 시점에 따라 틀려요. 중복을. 네. 근데 지금 동일한 시기는 똑같잖아. 동일한 시기에 2개를 가입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없고 예전에 시기가 다른 했고 경우에. 모르고 했던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알고 했던 사람이 예전에 100% 지급할 때 90% 지급할 때 요 다르니까. 네. 한도를 그리고 키우기 한도도 위해서 다를 수도 두 개를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상해가 예전에 상해료비 1,000, 그다음에 상해 2번 이제 90%에서 5,000. 그래서 양쪽에 5,000, 1,000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가입, 100%, 여기는 가입 금액이 다르고 한도도 보상 다르고. 한도 다르고 보상 방식 다르면 할 수 있죠. 그거 사례를 세워서 네. 오늘은 오랜만에 약관 하는데 똥꼬 얘기도 오래 하지도 못했는데 시간이 좀 다행이야. 갔네. 똥꼬 얘기는 다음 시간에 그 연장하는 걸로. 내가 볼 때 똥꼬 이거 1년 간다. 1년 이거. 다음 시간에 똥꼬 수술할 때 그 몇 번 당하는 굴욕 네가 카톡 그러게 많지는 않아요. 그거 소개 한번 해줘요. 그러게 자, 많지는 않아. 어쩌다 보험 설계사 2부 11편 약관 첫 페이지부터 훑어 나가기 첫 번째 시간 핵심 내용이 재해와 상해 내용 그리고 약관에서 보고 있는 뭐 중요한 사항들 몇 가지 훑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연결해 가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해줘. 시작도 안 했는데. 차렷 경례 안녕히 계세요. 새해 복 많이 고맙습니다.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미 지났겠지. 우리 월 초에 하지 않았어? 지금 안 했나? 최근에 혹시 그 계약서 중에 자살보험금 지급 못 받은 경우 있습니까? 아니 왜 또 방송 끝나고 아니 그 이제 오늘 하고 주제가 다르니까